이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남양유업 발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을 했고 한국거래소는 주가 조작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 리포트 먼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 대형마트입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단 말에 소비자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저께보다 물량은 한 2배로 들어왔고 일주일에 대충 50개 팔리던 게 어저께 하루 만에 거의 다 나갔으니까. 코로나19에 효과적이라는 그런 식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아이러니했었고, 그리고 또 주최 측이 남양이었다는 게 바로 나왔잖아요. 모두 지난 13일 남양유업 측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비드-19에 대해서도 근 80%의 인액티베이션 효과를 보았습니다. 불가리스 제품에 어떻게 해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식약처는 이를 단순 학술 목적이 아닌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로 보고 오늘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상 식품이 질병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해 살 수 있는 광고는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 여기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국거래소도 남양유업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남양유업 측이 제품 효능을 과장해 부정거래를 유발했는지와 발표 전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별다른 호재가 없는데도 발표 나흘 전부터 남양 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발표 후 이틀간 남양유업 주식을 무려 61억 원어치나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8억 6천만 원 순매도에 나서는 등 극도로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거래소는 혐의가 확인되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통보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이 섣부른 효능 발표로 결국 식약처 고발까지 당한 남양유업. 여기에 주가 조작 여부까지 점검을 받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최근 보니까 남양유업 주가 크게 출렁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파도가 따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가 그야말로 엄청나다고 합니다. 손해 금액만 60억 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현재 잇따르고 있거든요. 남양유업 주가 흐름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파도 같다고 했는데 정말 최고가가 그제 48만 9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틀이 지난 오늘 보시면 33만 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틀 만에 15만 원이 빠진 겁니다. 주가는 이처럼 쭉 빠졌지만 좀 놀라운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바로 불가리스의 판매 행진이 돌풍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그제 대구의 한 슈퍼마켓에서는요. 불가리스 품절이라는 문구가 상점에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네, 잠깐 속보를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조금 전에 개각 발표와 더불어서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철희 전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에는 박경미 현 교육비서관이 임명이 됐고요. 방역기획관에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김은미 기자, 그런데 이번 발표를 두고서 남양유업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남양유업 직원들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이제 각종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보면 자조 섞인 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남양유업 직원이 올린 글인데 미안한데 우리도 어이가 없어라고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댓글로 또 다른 남양유업 직원이 저 발표하면서 무슨 생각이었을까라고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또 밑에 또 다른 직원. 처음부터 이런 사태를 예견을 했었다라고 또 글을 올렸는데요. 네. 그 아래 사실 경쟁사인 메일유업 직원이 단 댓글이 사실 더 가관이긴 합니다. 형 직원이 무슨 죄야. 근데 저것 때문에 나는 발효유 판매량 증가 회사에 보고하는데 나도 현타가 왔어. 그러니까 현실 자각 타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걸 보고까지 하니까 이게 나 뭐 하는 거지 싶었다는 얘기인 건데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만 나도 내가 백신 개발 회사에 다닐 줄 몰랐다라는 글을 올린 남양유업 직원도 있습니다. 아, 내가 유제품 회사가 아니고 지금 백신 개발 회사에 다닐 줄 몰랐다. 네. 이런 비판도 나오는군요. 이동석 기자, 그러면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남양유업이 입장을 발표한 게 있나요?
네, 일단 남양유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된 점에 대해서 사과에 나선 건데요. 그럼에도 100% 사과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남양유업 측은 세포 실험 단계를 성과를 토대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된 연구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일단 식약처의 고발에 한껏 낮춘 모양새를 가졌는데요. 자칫 회사 이미지 타격을 위해 결과를 반드시 입증하겠다. 이런 주장을 내놓은 셈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결국에는 국민 혼란만 야기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데 이번 논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상에 요구르트가 어떻게 이게 지금 이 코로나를 지금 극복할 수 있는 건지. 네. 그렇다면 다른 회사 제품들도 뭐 비슷한 결과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별히 이 제품에 뭔가 특별한 그의 성분이 있지는 않을 텐데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백신 같은 경우도 보면 1상, 2상, 3상이라는 인체 시험을 통해서 결국 백신이라는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과정을 좀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우리가 그걸 개발하는데 아니 지금 이거는 사실은 이 본인들 뭐 연구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지금 사람에 대한 인체에 대한 실험들 전혀 거치지 않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문제는 이게 바로 국민들 소비 심리와 함께 또 하나는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좀 전에 우리가 이동숙 기자에서 설명을 봤지만 주가가 지금 10만 원 이상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만약 이거를 누가 의도적으로 노렸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남양유업이 예전에 갑질 문제 때문에도 여러 가지 무리를 빚어섰는데 이런 어떤 정말 국민 건강을 다루는 기업에서 어떻게 지금 코로나19가 함부로 지금 여기 효능이 있다 없다? 지금 그동안 보면 우리가 식약청이나 질병청에서 뭐가 코로나에 좋다 이런 가짜 뉴스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그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리면 저도 진짜 그날 이 발표 듣고 빨리 가서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을 그래요? 했어요. 근데 곧바로 이거 식약청과 이런 데서 지금 이야기 나왔었는데 정말 저는 이거는 책임을 지워야 된다 봅니다. 이게 지금 뭔가 물론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더라도 이게 국민들한테 발표가 되고 이게 될 때는 이게 상당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또 이게 소비 심리와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책임은 남양유업에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당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번 논란에 대해서 남양유업 측이 사과했습니다. 세포에 대한 실험만으로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는데도 혼란을 줬다고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 혼란을 주고 논란이 될 거란 건 왜 예상하지 못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해집니다.